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미국 작가 로라 에이미 슐리츠가 2015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어린 가정부 조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급여를 아버지에게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고 그녀의 책들이 불태워진 후 조앤은 고민에 빠집니다. 소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앞날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런 일을 죽도록 하게 될 것이다. 엄마는 강하지 못했다. 나 또한 몇 년이 지나면 이 일에 치여서 죽을 것이다. 아무래도 죽고 싶다는 말은 취소해야겠다. 아직은 죽고 싶지 않다. 비록 현실은 비참하지만 내 핏줄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폐에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다.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 이 집에는 더 이상 붙어 있고 싶지 않다. 이 집에는 꼴도 보기 싫은 남자들만 살 뿐 친구도 희망도 없다. 소녀 조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비열하고 천박하고 잔인한 아버지에게 따지러 갑니다. 내 책이요. 나는 소리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책을 불태울 수 있냐고요? 아빠는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시끄러워. 입 닥치라고. 입 닥치지 않을 거예요. 할 말을 할 거라고요. 정말로 두렵지 않았다. 아빠는 살인자나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날 죽였어요.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걸 앗아갔으니까요. 아빠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이 대목에서 유교에 세뇌된 인간들이 아버지에게 쌍욕을 해대는 조앤을 불효막심한 딸이라고 욕한다면 나는 비열하고 천박하고 잔인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그녀를 변호하며 유교에 세뇌된 정신병자들을 비웃어 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부정을 저지른 자기 어머니에게 쌍욕을 했듯이 부모든 대통령이든 비열하고 천박하고 잔인한 인간에게 쌍욕을 할 줄 아는 당당한 사람에게 나는 항상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소녀 조앤의 일기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탈출했다. 해방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이제 겁쟁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소설 속 주인공처럼 용감하게 나아갈 것이다. 아빠의 농장에는 희망이 없다. 아빠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나는 몇 차례 하느님에게 실망했다. 아빠가 챈들러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빌었지만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아빠는 변함없이 무례했다. 또 내 파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건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아빠는 내 소중한 책을 불사르기까지 했다. 소녀 조앤은 하느님이 창조한 천지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완전 무결하게 창조된 천지를 인간들이 기도한다 하여 하느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지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과 현상들은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질서와 섭리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하느님의 질서와 섭리를 찾아내는 학문이 과학이라고 예전 영상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하는 것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모두 천지 창조 때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이자 섭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비열한 아버지의 집을 빠져나와 이름을 제니스로 바꾸고 희망을 찾아서 볼티모어로 가는 소녀 조앤이 대견스럽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유대인이 아닌 조앤은 유대인 로젠바흐 씨 저택에서 성격이 까다로운 늙은 하녀 말카에게 일을 배우면서 하녀로 생활하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서재를 청소했지만 말카가 항상 내 옆에 있어서 책에 눈길을 줄 틈이 없었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슬쩍슬쩍 훔쳐볼 수는 있었지만 책장을 들춰볼 기회는 없었던 것이다. 확실히 나는 활자의 굶주려 있었다.
책을 읽고 싶었다. 나는 이따금 화가 나면 몽둥이로 얻어맞은 곰처럼 난폭해진다. 남을 속이기 시작하는 순간 얼기설기 얽힌 거짓의 그물을 짜게 된다. 로젠바흐 부인은 자신의 가족이 진보파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코셔, 유대인들의 전통적 음식 분류에 그리 엄격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지금에야 알았다. 일주일 후에 로젠바흐 부인은 옷뿐만 아니라 주급으로 $6를 주고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읽도록 허락해 주어 조앤을 감동시킵니다. 책이 너의 교양을 한껏 높여줄 거야. 로젠바흐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엄마 같은 알쏭달쏭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책을 건넸다. 며칠 뒤 밤에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다 불을 내어 침대 시트를 태우고 책을 망가뜨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로젠바흐 씨가 조앤을 호출하고 야단 맞은 후 저택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겁먹은 조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니? 네. 싸구려 소설이 아니라 아이반호 같은 고전을 좋아해? 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책을 좋아한단다. 그런 내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어린 가정부를 쫓아낼 것 같니? 조앤은 운이 좋은 소녀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집주인 부부를 만났고 유대인만 집안에 들이는 관습을 무시하고 유대인이 아닌 조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로젠바흐 부인은 자신의 가족이 진보파라고 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진보적인 사람은 기존의 관습과 사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는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조앤은 로젠바흐 씨가 조앤이 좋아하는 제인 에어의 로체스터 씨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서점에 가서 주급의 절반을 투자하여 제인 에어를 삽니다. 책값이 $3나 됐지만 큰맘 먹고 사기로 했다. 제인이 몹시 그리웠고 책을 가진 느낌도 그리웠다. 책을 갖지 못하면 허전하고 불안하면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로젠바흐 씨의 자녀는 아들 솔로몬과 딸 안나 그리고 미미가 있는데 솔로몬은 백화점 오너인 로젠바흐 씨의 바람과는 달리 백화점 경영보다는 탈무드 학자가 되고 싶어하고 안나는 사업가에게 시집을 갔으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 미미는 책을 싫어하고 게으름뱅이 소녀인데 조앤과 곧 친구가 되어 휴일에는 함께 외출을 다닙니다. 그런데 주인집 딸과 하녀가 함께 밖에서 어울려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늙은 하녀 말카의 얘기를 듣고 소녀 조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녀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아빠는 인색하고 무식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땅을 가졌고 주택 융자를 빼면 빚도 없다. 아빠는 자신의 하인이지 타인의 하인이 아니다. 게다가 여기는 미국이다. 미미가 싫다고 거절하면 모를까 내가 왜 그 애와 함께 외출하면 안 된단 말인가. 나는 평등 사상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14살 소녀 조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녀가 주위 사람들의 편견과 어떻게 싸우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